단순하게 사는 즐거움 김시연 작가의 책 중에 같이 낭독하고 싶은 곳이 있어서 읽습니다. 올라갈 산을 먼저 정하라. 삶을 가장 단순하게 사는 이는 어떤 사람일까? 시골에 사는 농부일까? 어촌에 사는 어부일까? 연중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곳에서 손만 닿으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지쳐 널려 있어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천혜의 기후 환경에 사는 사람일까? 아니다. 가장 심플한 삶을 사는 인물은 목표가 있는 사람이다. 그 목표가 명확할수록 단순한 삶을 살게 된다. 세계 최고 거장들의 일과를 한번 살펴보아라. 모두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자신의 삶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유지해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대가가 된 사람일수록 오직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일 가능성이 크다. 미키 다케노부의 저서 왜 나는 기회에 집중하는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IT 업계의 거물이자 일본의 빌 게이츠, 일본의 최고 부자 손정의가 그의 비서에게 질문을 했다.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아는가? 비서가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한 채 이유를 생각하고 있자 손정희는 이해하기 쉬운 비유 물음으로 비서에게 설명했다. 오를 산을 정하고 정상에 갈 목표를 세운 사람과 어느 산에 오를지 정하지 못한 채 산등성이만 뱅뱅 도는 사람 중 누가 산 정상에 빨리 올라갈까? 목표가 있는 삶은 어떻게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목표에 매진하게 만든다. 참으로 단순하다. 먼저 어떤 산을 오를지 정한 사람은 그냥 묵묵히 산 정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면 된다. 하지만 어떤 산을 오를지 정하지 않았고 알 수도 없고 산을 오르고 싶은 건지 오르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르는 사람의 삶은 단순해지기가 어렵다. 일관성 없는 포트폴리오는 일관성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물이다. 단순한 삶을 추구하고 싶다면 먼저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방향을 모르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어느 방향으로 이륙해야 할지 몰라서 출발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방향을 정하는 것은 속도를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속도는 나중 문제다. 속도를 내는 것도 방향부터 정해야 에너지 소모가 적다. 방향도 정하기 전에 속도를 내면 삶은 그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창을 닦아야 하듯이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라갈 산을 먼저 정해야 한다. 사람들이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유는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의 목표가 들어앉는다. 그리고 착각이 시작된다. 다른 사람의 목표가 마치 나의 목표인 것처럼 말이다. 공동의 목표는 목표가 아니다. 무엇보다 개인은 공동의 목표를 이뤘다 해도 만족이나 행복을 얻기는 힘들다. 사회의 목표는 내 것이 아니다. 조직의 목표도 내 것이 아니다. 진정한 나의 목표는 나 스스로가 세운 것이어야만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세워준 목표는 인생 전체를 허수아비로 만들 뿐이다. 세상 모든 것의 기본은 수신이다. 나를 먼저 닦아야 한다. 나는 내가 닦아야 한다. 나를 닦아 스스로 나 자신을 세워야 한다. 절대로 남이 세워주기를 기대하지 말라. 남이 나를 세워주면 그때부터 삶이 복잡해진다. 남에게 의존해서 세워진 순간부터 삶은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한다. 이는 저축이나 재테크와 같은 맥락이다. 목적 없는 돈 모으기나 재테크는 어렵게 성공했다 해도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든 새어나가기 마련이다. 인생도 저축이나 재테크는 마찬가지다. 시간을 화폐로 가정한다면 목표 없는 인간은 시간이라는 화폐를 낭비하게 될 수밖에 없다. 목표가 정해진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활력이 넘쳐난다.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하다. 바로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다른 일을 안 해도 된다.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생각을 떠올리자. 그러면 우울증 같은 것이 머리와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없을 것이다. 업무 공간의 대표적 장소인 회사의 책상을 보자. 비행기 활주로처럼 깨끗하고 심플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물건을 찾고 서류를 지저귀는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업무 생산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서류 하나 놓을 공간이 없이 잡다한 것으로 책상 위가 난잡하다면 일 하나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는 컴퓨터 폴더 정리와 같은 맥락이다. 파일 하나 찾는 데에서 평소 심플하게 폴더 정리를 해놓았다면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의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다. 올라갈 산을 정하면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자신에게 어떠한 자원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도 올라갈 산을 정한 뒤에야 깨달을 수 있다. 올라갈 산을 정하지 않는 상태라면 온갖 복잡한 일에 휘둘리게 마련이다. 심플한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올라갈 산을 정하라. 그 다음 무엇이 삶에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를 파악하라. 그러네요. 먼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있잖아요. 취미와 본업을 착각하지 말라. 이것도 좋고, 단순한 삶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리부터 하는 것과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복잡한 삶은 목표를 이루는데 비효율적인 사다리다. 정리하지 않은 복잡한 삶은 목표를 향하는 여정을 난잡하게 만든다. 종이 위에 사다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사다리를 한번 최대한 복잡하게 가는 길을 멀게 한번 만들어 보자. 선을 가로, 세로 여러 개로 그으면 올라가는 데만 한참이 걸린다. 반면 간단 명료하게 선 두 개만 그은 단순한 사다리는 어떤가? 선 두 개까지도 필요 없다. 목표를 향한 일직선 하나, 그것이면 충분하다. 가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가정은 모든 것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가정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복잡하던 것을 의미한다. 가장 근본적인 게 복잡한 사람이 어찌 일에 몰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삶을 단순화해야 한다. 가장 먼저 나부터 단순해야 한다. 그 다음 가정, 직장, 사회, 나라로 확장되어야 한다. 나와 가정이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무기가 될 것이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가족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다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본인은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족들은 서쪽으로 가길 원한다면 충돌을 불가피하다. 가족들의 뜻을 완벽하게 꺾기는 힘들다. 결국 동쪽도 서쪽도 가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하기 십상이다. 목표로 가는 길에 놓인 지름길을 안내하는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단순화된 삶이다. 단순한 삶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는 복잡한 삶을 살도록 방치하는 1등 공신이다. 학교에서는 한 사람이 가진 자원을 집중해서 쓰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가장 재능 있는 분야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도 에너지를 공평하게 나누라고 가르친다. 사람의 얼굴이 다른 만큼 흥미와 적성이 모두 다른데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똑같은 것을 공부하고 모두 다른 재능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겠는가? 그런 교육을 수십 년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복잡한 삶을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니 오히려 단순한 삶을 두려워한다. 남들이 모두 복잡하게 사는데 나만 단순하게 산다면 그것이 어딘가 잘못된 것이라는 느낌마저 들게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이다. 한 아이가 그림 그리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하지만 이 아이가 그림을 깊게 공부하고 싶어도 그것을 20살 이후로 미뤄야 한다. 대학 입시에 복잡한 다른 것들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리에 재능을 보이는 아이도 마찬가지다. 요리에 아무리 재능이 있고 요리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 그러니 따로 요리 공부에 집중할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은 시작부터 다른 사람보다 앞서게 되어 있다. 단순한 삶은 시간을 최적으로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 되기 마련이다. 시간 사용에서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항상 위에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생명이다. 단순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다른 잡다한 것들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한 삶을 살면 시간 부자가 된다. 그래서 단순한 삶을 살면 시간 부자가 된다.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며 단순한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생긴다.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무기가 어디 있겠는가? 이것저것 하는 것이 많고 바쁜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다. 바쁜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바쁜 것은 나쁜 것이다. 단 한 가지 삶의 핵심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들은 바쁘지 않다. 오히려 여유롭다. 바쁜 삶을 살면 부록처럼 따라오는 것이 바로 정신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매일 머리가 아프고 산만하다. 정신이 없어지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게 된다. 그러면 피로가 쌓인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과로사로 생명을 잃기까지 한다.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란 곧 생명이다. 복잡한 삶의 대가는 이처럼 가혹하다. 바쁘고 복잡한 것이 지나치면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 일본에는 과로사 라일이라는 것이 있다.
근무 시간 외에 야근이나 잔업이 한 달에 80시간 이상이면 정신장애가 발생해 과로사 원인이 되므로 과로사 방지법을 뒤늦게나마 제정을 시행하고 있다. 과로사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근로환경도 마찬가지다. 밤늦도록 불야성을 이루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운 이유는 퇴근하지 못하고 밤늦도록 야근을 하는 미생들이 밝힌 불 때문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많은 이가 바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 그래도 할 일이 있고 그 할 일 때문에 바쁜 게 다행이라고 스스로 대견스러워한다. 그러나 정작 그 바쁜 일은 자신의 시간과 건강을 갉아먹는 족쇄에 불과하다. 왜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한 적이 있는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고 싶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간다. 하고 싶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다.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면 정작 바쁠 필요가 없다. 단 한 가지만 추구하고 사는 삶은 바쁘지 않다. 정신없지 않다. 피곤하지 않다. 단순한 삶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해준다. 강제로라도 단순한 삶을 살아볼 것을 권한다. 명절이나 연휴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그동안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말이다.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이다. 이때 물론 인터넷, 스마트폰, TV, 라디오 등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지극히 단순한 삶은 내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비로소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신적으로 단순함에 집착하라 라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세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단순함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단순함이라는 칼을 갈아라. 지금은 무뎌서 종이처럼 베지 못하는 그런 칼이 아니라 날카롭게 날이 선 칼을 갈아야 할 시간이다. 한 가지 목표를 추구할 때 복잡함을 생성하는 그 무엇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스마트폰, 인터넷, TV 등은 단순함을 방해하는 가장 큰 목적이다. 큰 적이다. 목표로 가는 길은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목표는 자동적으로 달성될 것이다. 단순한 삶은 결단력이다. 단순함을 위해 다른 것들을 버려야 한다. 단 하나의 가치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비우고 치우는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목표를 최소화하라. 그 간결한 목표 하나만을 추구하라. 삶은 단 하나의 목표에 매진하는 단순한 삶으로 세팅해야 한다. 스케줄러에 적힌 이것저것 많은 일을 처리하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스케줄러부터 점검해야 된다. 스케줄러마저 단순화하라. 단 하나의 목표에 모든 열과 성을 바칠 수 있게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다. 목표를 이루는 것은 의지의 문제일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 목표 성취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다. 삶을 단순화한다는 것은 목표 성취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일에 한참 몰입하다가 잠시 옆자리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다시 그전 상태처럼 몰입하는데 드는 시간은 대화를 나눈 시간은 약 10배 정도 걸린다. 그만큼 몰입 상태에서 한번 벗어나 다시 몰입하기가 쉽지 않다. 몰입의 강도를 일생에 비유한다면 어떨까? 살아가는 시간 중 통으로 몰입을 위한 시간을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과 몰입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 사람의 결과 차이는 보지 않아도 짐작될 것이다. 기행과 파격의 작가 이회수 씨는 소설 벽 오금 확도를 쓸 때 스스로 글 감옥에 들어갔다. 집필할 때 글이 풀리지 않으면 술을 마시러 나갈까봐 염려된 그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킬 감옥이 필요했다. 그 안에는 그 길로 춘천교도소에 납품하는 철문 제조자를 찾아가 집안의 감옥처럼 철문을 들이고 글감옥 환경을 조성했다. 그는 철문 아래로 사식을 받으면서 5년간 집필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최적의 단순한 집필 환경을 구축했다. 글 쓰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할 수조차 없게 말이다. 그가 남다른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다른 단순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에게 철문을 걸어 잠그는 단순한 생활을 자처하지 않았다면 그의 주옥 같은 작품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작가는 황홀한 글감옥에 갇히는 단순한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책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어로만 3만 개 이상, 200자 원고지 1000매 이상, 폰트 크기 10으로 A4 용지가 100페이지 이상 써야 250에서 300페이지 단행본 하나가 완성된다. 극도의 단순한 생활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작가는 긴 글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가 미래에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로 보는 것이다.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가 미래에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로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이 창출해낼 가치를 위해 자기 생활을 얼마나 단순화했는가는 그 사람 미래의 핵심 가치와 정비례한다. 미래가 찬란한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유형자산보다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 무엇인 것을 파악해야 한다. 미래에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느냐는 핵심 목표를 위해 얼마나 자신의 삶을 단순화시킬 수 있느냐에 그 성패가 갈린다. 간단히 말해 오늘 삶을 단순화한 강도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 가치가 결정된다. 단순함이란 곧 미래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를 통제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과 시간을 철저하게 자기 주도하에 둔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삶을 단순해야 한다면 평범한 사람보다 10배는 더 단순하게 생활해야 된다. 2배나 3배 단순하게 생활하는 것은 차별화된 요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작은 차이는 작은 결과밖에 만들지 못한다. 10배는 단순해야 압도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10배는 단순해야 압도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10배 단순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목표를 향해 10배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관성대로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2~3배 다르게 한다는 것만으로는 관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무엇이든 확 바꾸려면 점진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10배 단순하다는 것은 목표를 향한 의식이 남들보다 10배라도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는 독서로 세상을 다 가져라 해서 독자들에게 2년간 1000권의 독서를 제시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은 불가능하다였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관성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불가능한 목표다. 독서를 위해 다른 것들을 쳐내고 삶의 가용 시간을 확보한다면 2년 1000권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삶에 필요 없는 군사를 걷어낸다는 것을 뜻한다. 걷어내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필요했던 것인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한다. 복잡한 삶보다 단순한 삶을 제어하기 쉬운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것도 없는 말끔한 책상에서는 무엇이든지 눈에 띈다. 책상에 온갖 잡동사니가 널브러진 상태에서 손톱만 한 스테이플러 심지를 찾기는 힘들다. 복잡한 삶의 이유는 제로 또는 마이너스다. 복잡한 삶은 인생이 베푸는 온갖 이윤을 갉아먹는다. 여유로운 삶은 시간을 항상 여유롭게 배달해준다. 하지만 복잡한 삶은 시간이 배달되기도 전에 할 일 리스트로 배달되기 전에 시간을 낚아채간다. 2년 동안 1000권, 1년 동안 500권을 읽는 그런 도전을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고 책을 많이 읽는 나의 도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에 몰두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원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10배 이상 쏟기 바랍니다.